5분 단어의 제기입니다. This is apple.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사과가 먼저 떠오르시면 사실 안 됩니다. 애플사가 떠오르거나 아니면 그 이름을 가진 다른 누군가가 떠올라야 됩니다. 사과를 말하고자 한다면 an apple이 되어야 합니다. 아마 중국 분이시라면 이제 바보를 떠올리실 수도 있어요. 중국어로 이제 샤과라고 하면 바보란 뜻입니다. 자, 하나 더요. candy. 머릿속에 자꾸 사탕이 떠오르지만 다른 걸 이제 기억해내시느라 힘든 분들 계시죠? 괜찮습니다. 캔디는 이제 설탕이 들어간 사탕류, 초콜릿 종류 등을 의미하는 그런 이제 물질 명사이기 때문에 복수형도 됩니다. 그래서 사탕 한 알처럼 단수로 말하고자 할 때는 a piece of candy라고 하시면 됩니다. 나는 들장미 소녀 캔디가 떠올랐는데 당연히 괜찮죠. 사람 이름이니까요. 그리고 H.O.T의 캔디가 떠올랐다 하시는 분들 괜찮습니다. 이해합니다. 자, 오늘은 이 바로 caned에 대해서 좀 알아볼까 합니다. caned는 어원상 설탕에서 유래했는데요. 좀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자면 설탕을 끓여서 식힌 다음 이제 굳은 것, 그걸 candy라고 하는데요. 자, 이건 뭐 라틴어고 뭐고 할 것 없이 고대 인도어로도 canned 뭐 다 비슷합니다. 이건 뭐 어딘가에서 유래해서 널리 퍼져나갔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튼 이 사탕의 원료인 설탕은 또 이제 사탕수수에서 만들어지잖아요. 사탕수수가 영어로는 sugar cane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cane은 지팡이라는 뜻도 있죠. 원래 cane이라는 것이 이제 길쭉하면서 속이 비어있는 대나무 같은 이런 종류의 줄기를 의미하기 때문에 되게 이제 대나무로 또 지팡이를 삼다 보니 지팡이도 cane입니다. 특히 이제 더운 나라, 뭐 동남아나 호주 이런 쪽 길거리 음식 중에 이 사탕수수를 이제 착즙을 해서 음료를 파는 곳이 많은데 개인적으로는 이제 싱가포르에서 마셨던 것이 정말 시원하고 맛있어서 하루에 뭐 정말 몇 번이나 사 먹었던 기억이 있네요. 천연 음료라서 살이 좀 들질 줄 알았는데 전혀 아닙니다. 우리나라에도 이제 가끔 신촌이나 홍대 쪽에 가면 가끔 보이기도 하더군요. 뭐 이건 갑자기 여담이긴 한데 이게 사탕수수라는 이름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지가 이제 제가 찾아본 바에 의하면 좀 확실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이제 옥수수와 같은 계통으로 생각했었는데 옥수수라는 이름이 이 유래가 다소 좀 코믹하거든요. 그래서 중국어를 하시는 분들은 사실 많이들 알고 계신 이야기인데 잠깐 소개해 드릴게요. 그러니까 옥수수에 대한 유래입니다. 옛날 옛적에 우리나라가 예전에 그 기근이 들어서 흉년이 든 거예요. 그래서 나라 전체가 이제 배를 굶고 힘들 때였는데 구황작물로 중국에서 이제 옥수수를 들여오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제 중국 사람과 이제 마주 앉아서 이런 말이 오고 갔다네요. 중국 대신이 이제 옥수수를 들고 자 이거 한번 먹어봐 괜찮아. 这是玉叔叔라고 하면서 이제 건네니까 우리는 이제 처음 보는 거예요. 이게 뭐냐? 这是什么? 그랬더니 써준 거죠. 글로 这是玉叔叔라고 써준 겁니다. 그랬는데 딱 봤는데 옥자는 알겠어요. 그죠? 쉬운 한자잖아요. 옥, 구슬 옥자. 그리고 촉자는 촉나라. 나라 이름 촉자거든요. 그리고 서자는 기장서자라고 합니다. 이게 기장이라는 것은 이제 벼의 일종인데, 기장이 뭔지 저도 사실 잘 모르죠. 기장도 짧고. 어쨌든. 그래서 옥처럼 생긴 촉나라에서 나는 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촉나라에서 나는 옥같이 생긴 벼. 옥수수. 근데 옥자는 알겠고, 뒤는 뭐라고? 옥? 그러니까 옥, 위, 슈슈. 옥슈슈가 된 겁니다. 아니, 뭐, 그렇게 되었다고 합니다. 제가 사실 처음 들었을 때는 아주 오래전인데요. 그때만 하더라도 야사처럼 전해진 이야기인데, 지금은 거의 정설처럼 굳어진 것 같아요. 혹시 정확하게 아시는 분은 댓글로 달아주시면 참고하겠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옥수수가 되었다라는 그런 재밌는 일화가 있습니다. 근데 사탕수수는 그런 유래가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굳이 수수라고 할 이유가 없는데 옥수수처럼 같은 벼과니까 그렇게 했나 봅니다. 조금이라도 알면 이제 뭐라도 가르쳐 드리고 싶은 이 직업병 때문에 제가 아는 중국어를 좀 써봤습니다. 중국어도 이제 한번 들으면 또 영원히 갑니다. 쉬운 거지만 모르시는 분들은 또 오래 갈 수 있도록 해드릴게요. 아주 쉬운 중국어입니다. 아빠는 빠니까 빠바, 그죠? 엄마는 마니까 마마 이렇게 하시면 돼요. 간단하죠. 빠바, 마마. 할아버지는 할아버지께는 이제 무조건 공손하게 예예 해야 되니까 예예입니다. 예예. 할머니는 이제 나이가 많으시니까 나이 나이. 그죠? 절대 잊어버리지 않을 겁니다. 예예, 나이 나이.
자, 다시 돌아와서요. 캔드가 이제 설탕과 관련이 있다고 했었는데요. 설탕은 하얗습니다. 물론 이제 가공 전의 색깔은 이제 그렇지 않지만 일반적으로 이제 하얀 설탕을 떠올리시면 됩니다. 하얗다라는 건 이제 빛을 가장 많이 반사한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빛나다의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빛을 발하는 것, 즉 캔들을 발하는 양초를 바로 또 캔들이라고 하죠. 그죠? 캔들. 그러고 보면 이제 우리가 칸델라라는 그 빛의 세계를 나타내는 단위를 우리가 배웠었는데 그것도 바로 그 라틴어로 양초란 뜻입니다. 칸델라가. 계속해서 캔드 이어집니다. 이제 캔드는 하얗다고 했습니다. 그럼 이제 새하얗게 빛나는 눈밭을 한번 떠올려 볼까요? 이제 티끌 하나 없이 깨끗합니다. 이 캔드라는 이제 어근 속에는 하얗게 빛나는 눈처럼 때묻지 않은 순수한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 하얀색, 빛, 뭐 밝음, 맑음, 깨끗함, 순수함 이렇게 단어들을 연결을 시켜보면 나름 관련이 있구나라는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캔드의 뒤에 이제 id가 붙은 candid라는 단어는 솔직한이라는 뜻이 됩니다. 이 거짓이나 가식으로 때묻지 않고 솔직하다라는 의미죠. 그래서 명사형 candor는 솔직, 정직이라는 단어가 되겠습니다. 자, 이 정도 되면 이제 왜 순수함의 대명사 들장미 소녀 캔디가 왜 이름이 캔디인지 약간 감이 오시죠. 물론 이제 그 때문에 지었다고 해 볼 수 없지만 뭐 네이밍엔 또 다 원칙이 있는 법이니까요. 캔디를 떠올리면서 이제 순수한이라는 그 어원을 이해할 수 있으면 사실 좋은 겁니다. candidate라는 단어가 있죠. 자, 이 단어는 선거에 나간 그 입 후보자들을 의미하는데 옛날에는 이제 관리를 뽑을 때 입 후보자들이 옷을 그 하얀색으로 입었다고 해요. 그래서 거기서 유래했다고 합니다. 하얀 옷을 입은 사람들 candidate, 입 후보자. 물론 이제 옷도 중요하지만 그 마음이 순수한 사람들에서 candidate라는 어원이 유래했더라면 또 더 좋았을 뻔했는데요. 어쨌든 입 후보자 candidate가 좀 외우기 힘드시면 뭐 캔디와 데이트할 입 후보자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뭐 워낙 옛날 애니메이션이라 뭐 캔디 자체를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죠? 뭐 저도 잘 모르죠. 테리우스, 뭐 안소니, 닐, 이라이자 오빠, 스테아, 아치, 뭐 네, 계속해서요. 이제 백열 전구를 이제 라이트 벌브라고 해도 되지만 이제 그건 그냥 이제 동그란 전구의 통칭이고요. 백열 전구를 이제 확실히 나타내는 말로는 an incandescent bulb. 이제 in은 안에서라는 뜻이기 때문에 cand 하얗게 나오죠. 그래서 안에서 점점 하얗게 scent, scent는 이제 뭐 become의 뜻이거든요. 그건 나중에 하기로 하고요. 어쨌든 안에서 하얗게 점점 빛이 나는 그런 전구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incandescent, an incandescent bulb. 글자도 그렇고 발음도 좀 힘들죠. incandescent bulb. 참고로 형광등은 fluorescent light라고 합니다. 이 발음이 상당히 까다롭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특히 약한 FRL 이 세 가지 발음이 모두 들어있는 단어입니다. 사실 뭐 R과 L을 우리는 이제 리을 하나로 표시를 해서 그렇지 뭐 안 되는 발음은 아니잖아요. 그죠? 약간의 팁만 알면 절대 틀리지 않을 수도 있고요. 뭐 제가 다른 미드 편에서 한번 소개를 했었는데 R은 우로 시작하세요. right, right. 그죠? L은 을로, light, 을 빼고 light. 그죠? right, light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너무 또 잘 되는 분을 만나도 사실은 제가 겪었던 이야기가 생각이 나는데요. 이것은 또 R 발음이 너무 좋아서 문제가 되었던 저한테는 그런 좀 특이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제가 학생 때 일인데요. 배낭여행을 갔다가 그때도 배낭여행을 많이 했었거든요. 어쨌든 그때인데 비행기를 놓쳤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이제 다음 날이라도 타려고 뭐 정 안 되면 입석이라도 타려고 홍콩 공항에서 밤을 샌 적이 있었어요. 새벽녘에 뭐 잠도 안 오고 뭐 배도 살짝 고프고 해서 이제 원래 갖고 있던 이제 샌드위치를 꺼내서 먹고 있었는데요. 대기자 벤치 있죠. 거기에 앉아서 이제 먹고 있는데 주변에는 이제 많은 그런 배낭 여행자들도 드문드문 잠을 자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누가 벌떡 일어나더니 제가 이제 뭘 먹고 있으니까 와서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상당히 R 발음을 굴리는 분이셨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이 근처에 가게가 있냐 이런 질문이었는데 이를테면 영어로 Is there any store around here? 이 말이었었어요. R이 좀 많죠. 그분이
저는 이제 그렇게 들렸어요. Is there any store around here?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저는 이제 그때는 그렇게 들렸었어요. 근데 그분이 계속해서 뭐 Is there any store around here? 그러니까 저도 이제 무심결에 몰라라 그렇게 해버렸어요. 참 가슴 아픈, 참 지금 생각하면 뭐 참으로 이불킥할 그런 흑역사였는데요. 이 자리를 빌려 그분께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I'm so sorry. 뭐 하여간 뭐 그 다음날도 사실 비행기 자리가 없어서 겨우 오긴 했는데 고생 좀 했죠. 여기서 문제는 그분의 발음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분은 영어 잘하시는 분이에요. 웃을 일이 아니죠. 못 알아먹은 제가 문제죠. 그 원어민은 아무리 is there 해도 다 알아듣습니다. 미국식 버터 발음, 뭐 영국식 뭐 귀족 발음, 뭐 이런 것을 이제 우리의 스탠다드로 삼다 보니까 괜히 애꿎은 내 발음을 탓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fluorescent light 발음이 어렵다 해도 원어민들은 뭐 웬만하면 뭐 다 알아들으니까 그냥 당당하게 전달하면 됩니다. 오늘은 좀 가벼운 이야기들로 좀 채웠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좀 더 충실한 내용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